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이번 방송부터 시진핑 3기에 대한 분석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시진핑 3기 분석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초라하게 퇴장당한 후진타오 전 총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후진타오 전 총서기는 10월 22일 제20차 당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 행사를 얼마 남기지 않고 시진핑에 의해 회의장에서 강제로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22일 오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205명의 중앙위원 선출이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약 1시간 반 정도를 대기하고 있던 중국 기자들과 외신 기자들이 폐막식 마지막 장면을 보도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이 허용되어 막 회의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정돈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벌어진 이 사건은 중국의 관영방송인 CC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중공은 뒤늦게 23일부터 후진타오가 퇴장당하는 장면을 중국의 모든 SNS와 인터넷에서 삭제했습니다만 이미 세계에 퍼진 이 영상을 중공이 지울 수는 없죠. 이와 관련된 영상은 김상순TV에서도 녹화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후진타오 전 총서기는 폐막식 행사에서 옆에 앉은 시진핑에게 계속해서 발언 기회를 요구했을까요? 후진타오가 무려 4번이나 발언을 하겠다는 요구를 시진핑은 왜 거부하고 오히려 후진타오 전 총서기를 자신의 경호원을 불러서 강제로 끌고 나가게 해야 했을까요? 후진타오의 왼쪽에 앉아있던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왜 후진타오가 보려고 하는 중앙위원 205명의 명단 서류를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미 10월 22일 녹화방송과 생방송 그리고 23일에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을 끌고 갈 새로운 지도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205명의 중앙위원 선출에 후진타오가 이끄는 공청단의 넘버 2이자 중공의 현재까지는 2인자인 국무원 총리 리커창도 빠졌고 공청단의 넘버 3이자 중공의 현재까지는 서열 4위인 왕양정혁 주석이 명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진타오의 친아들인 후하이펑 저장성 리쉐시 당서기도 이번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10월 16일 제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후진타오를 부축하여 자리에 앉도록 거들었던 시진핑은 6일 뒤인 폐막식 행사에서는 후진타오를 무시하고 자신의 밀착 경호원을 시켜서 후진타오를 폐막식 행사장에서 끌어냈습니다. 후진타오는 개막식 행사부터 시진핑과 친근한 사임을 보여주는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폐막식 당일 중앙위원 선출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에 대해 명단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행사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후진타오의 책상 위에는 붉은색의 20체 당대회 회의록 책자와 나중에 A4 용지로 프린트되어 배포된 205명의 중앙위원 명단 자료가 있었습니다. 후진타오는 나중에 배포된 205명의 중앙위원 명단 자료를 계속해서 보려고 했지만 옆에 앉은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면서 뭐라고 후진타오에게 설명을 했고 리잔수 옆에 앉아서 이 광경을 보던 서열 5위 중앙서기 처서기 왕후닝도 후진타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듯이 손사래를 치는 장면도 보입니다. 후진타오의 옆에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시진핑은 자신의 밀착 경호원을 손짓으로 불러 후진타오를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중앙판공청 부주임인 공샤오순이 경호원과 함께 후진타오를 폐막식 행사장에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해외의 반중 인사 중에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후진타오가 계속해서 시진핑에게 중앙위원 명단이 다르다며 발언을 요청했는데 공샤오슨 부주임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대가 있는 곳까지 모시겠다며 행사장 밖으로 유인하여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해외 반중 인사의 추측성 발언이지만 긴밀한 내부 소식통을 활용할 만한 배경을 가진 미국으로 망명한 인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후진타오가 왜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행사장에서,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 진행이 중단되도록 했고, 시진핑은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밀착 경호원과 부비서실장격인 황공청 부주임을 시켜서 후진타오를 끌어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10월 22일과 23일 방송에서도 연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5년을 끌고 갈 지도부의 기반이 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205명의 선출 명단에 있습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2012년 말에 18차 당대회에서처럼 2017년 말에 19차 당대에서처럼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도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해 마쿠 협상을 통해 협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번 20차 당대회의 중앙위원 명단은 시진핑과 그 파벌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소위 명단 바꿔치기로 공천단 파벌들을 속이고 시진핑 파벌 일색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후진타오는 지난 2012년 말 자신의 집권 10년 동안 계속해서 상황처럼 간섭을 해왔던 장쩌민의 상하이방을 몰락시키기 위해 시진핑과 손을 잡고 상하이방의 퇴출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공청당 후진타오와 함께 2015년 초까지 상하이방을 몰락시킨 이후에 2015년 5월경부터 공청단 힘빼기와 숙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청단의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공청단 출신의 간부들이 공산당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약하며 시진핑이 인터넷 공청단을 직접 모집하여 후진타오의 공청단에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단원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차로 시진핑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후진타오는 19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의 헌법 개헌에도 협조하여 중국 국가주석 이연임제 제한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도록 하여 시진핑의 3년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협조했고, 19차 당대회에서는 리커창과 왕양이 7명의 상무위원회에 진입하고 후춘화가 정치국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파벌의 명단 바꿔치기 꼼수에 속아 리커창과 왕양이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지는 공청단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인 후 하이펑이 중앙위원 205명의 명단에서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시진핑은 지난 10월 22일에 끝난 제20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수족들 위주로 향후 중국 공산당을 끌고 갈 205명의 중앙위원들을 선정해서 거수기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205명의 중앙위원회에 들지 못하면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위원회에 들 수 없고 7명으로 구성된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을 끌고 갈 20기 중앙공산당,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위원 205명에 대한 선정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측근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시진핑은 또한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공청단이나 상하이방과 같은 반대 파벌이든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시자진파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번 205명의 중앙위원회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이없게도 중공의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중앙위원회 205명의 중앙위원과 133명의 중앙기율위원회 위원들의 선출이 아주 면밀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산당 기관지인 신화통신의 중앙위원 선출이 아주 과학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되고 관리되며 오랜 시간을 통해 준비된 치밀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설명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과도한 선전을 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치부를 드러낸 셈이 되었는데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실과 본질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공산당의 체제 유지를 위해 오로지 선전선동으로 말장난을 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좌파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선전선동 말장난에 빠져서 논리의 오류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랑했던 다른 장점이 허구였거나 거짓이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폐막식에서 후진타오 전 총서기가 현 시진핑 총서기에게 강제로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신화통신은 문제가 된 중앙위원 선출에 대해 장문을 통해 중앙위원 선발 경위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이 주관하여 2021년 3월부터 중앙위원 선발단을 꾸렸고 시진핑이 각지에 조사팀을 파견하여 신중한 면접과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들을 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위원 선발단은 수십 개의 조사팀으로 나누어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후보를 선정했고 시진핑이 직접 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 감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다른 계파들이나 원로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최측근 몇 명과 함께 차기 중앙위원을 몰래 구성한 것입니다. 45개 팀이 31개의 성, 특별시, 자치구에 파견되었고 중앙과 국가기관에는 무려 124개의 조사팀이, 지방에는 8개의 팀이 25개 군 기관을 조사했으며 지방에서는 평균적으로 1,400건의 면접이 실행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1만 건에 가까운 면접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부패를 총괄하는 중앙기율위원회의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20명이 탈락되기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상세히 205명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과 133명의 중앙기율위원 선발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기 중앙위원 선발 및 중앙기율위원 선발 핵심 기준은 첫째가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이었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에 어느 상황에서든 외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 능력이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런 과정을 통해 능력이 출중한 중앙위원과 중앙기율위 위원들이 새로 선출되었고 엄청난 경쟁 속에서 엄중한 심사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발된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화통신의 이번 보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제도와 투표 방식이 민주주의라고 계속해서 선전했던 것은 역시나 거짓이었음을 공산당 기관지인 신화통신이 스스로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전 총서기는 지난 2012년 11월 11차 당대회와 2013년 양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중국 국가주석 자리는 물론이고 장점인과는 달리 중공 중앙군사위 주석과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아낌없이 모두 시진핑에게 물려주면서 시진핑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장점인의 상하이방 퇴출에 협력했습니다만 몇 년 뒤에는 공청단 탄압이라는 첫 번째 배신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장점민 상하이방을 2017년 19차 당대회에 이어서 20차 당대회에서도 상하이방을 견제하는 데 협력했지만 결과는 시진핑에게 명단 바꿔치기라는 꼼수에 의해 두 번째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번 시진핑 일파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명단 바꿔치기 꼼수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시진핑의 친위 쿠데타로 명명할 수 있을 정도의 대사건이 됩니다. 이미 SNS에서는 1022 쿠데타라는 말이 돌고 있고 시진핑 1인에게 몰린 모든 권력으로 중국은 이제 시진핑 리스크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또 시진핑이 일부러 외신 기자들이 입장한 이후에 보라는 듯이 후진타오를 직접 밀착 경호원을 불러서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가게 하고 마치 김정은의 장성택 회의장 강제 퇴장 사건과 오버랩 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이 확고함을 해외에 알리려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폐막식을 앞두고 마지막 거수기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후진타오가 찬성의 손을 들지 않거나 반대의 손을 들거나 기권의 손을 든다면 이것은 시진핑에게는 정말 크나큰 충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런 후진타오의 반발을 사전에 막고 주석단에 앉은 원로는 물론이고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원로들에게도 그리고 이번 중앙위원 명단에서 떨어진 사람에게도 모종의 공포정치를 시험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후진타오를 제물로 삼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후진타오가 10월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 회의장에서 강제로 끌려나간 이후 23일부터 후진타오 가족과 친지 및 수행원 등 모두 70여 명의 신원과 통신이 모두 두절되었다는 소식이 SNS에 퍼지다가 삭제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진타오의 친아들인 현 저장성 리쉐이시 당석이 후하이퐁의 연락도 두절되었고 후진타오와 후하이퐁과 관련된 모든 검색이 차단되었으며 리쉐이시의 자료에서 후하이퐁 당석이의 자료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하이퐁의 최근 활동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볼 수 없습니다. 올해 1972년생으로 만 50이 되는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퐁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시진핑 10년 동안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저장성 자싱시 부서기를 시작으로 2016년 인구 약 550만 명의 자싱시 시장이 되었고 2018년 6월부터 인구 270만 명의 작은 도시인 리쉐시에서 당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의 후광은 오히려 시진핑 시대의 후하이펑에게는 앞으로 두고두고 진로의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폐막식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후하이펑은 저장성 대표단과 함께 저장성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 그의 소식은 두절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투표 방식은 간단합니다. 안건에 대해 제목만 말하고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첫째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둘째는 안건에 대해 절대 반대하거나 기권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중요한 안건이나 위원 명단은 이미 사전에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찬성하는 사람은 손 드시오라고 말하면 모두 손을 들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손 드시오라고 말하면 이때는 이미 지정된 몇 명이 없다라는 뜻의 메이오를 서로 간격을 두고 한 명씩 대답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6번의 메이오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기권하는 사람은 손 드시오라고 말해도 이미 지정된 또 다른 몇 명이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로 메이오를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투표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진핑이 없으면 통과라고 하면 안건은 다 통과되죠. 이런 방식은 마오쩌둥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후진타오의 마지막 몸부림은 중국 인민들도 다 생중계로 보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SNS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강제 퇴장당하는 영상은 이제 중국인들만 중국 인터넷과 SNS에서 볼 수 없습니다. 중공이 다 삭제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허구이자 실체이며 모순이자 모순점입니다. 现在提请表决，同意的代表请举手，不同意的请举手。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弃权的请举手。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通过。怎么干的呢？咱们这个助手。평생을 공산당을 위해 일했고 인민을 위해 복무했다고 생각해 왔었을 후진타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의 후광으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후하이퐁은 시진핑 시대에서 오히려 견제를 당해왔고 폐막식 강제 퇴장으로 지금은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후진타오와 가족 및 가까운 친지와 경호원들까지도 지금은 최소 70여 명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중공의 현실이자 시진핑 체제의 공포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진핑이 이긴 시대는 공포정치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진핑 3기 분석 시리즈는 매일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체력이 되면 하루에도 두세 개도 편집되어 방송이 될 것입니다.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해왔던 제 발언의 자막은 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내용을 더 빨리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 편집도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맞는 영상을 찾고 편집하는 시간조차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시간에 내용 분석과 원고를 다듬는 데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